2024년 서울에 사는 24세 여성이 틱톡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장을 열었죠. 200벌이 넘는 옷들. 그런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3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옷의 개수가 아니었어요. 댓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자신도 똑같다고 인정했거든요. 계속 사고, 계속 버리고. 그런데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언제부터 한국의 패션 소비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경제 중 하나인 이곳에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쓰레기 위기로 변했을까요? 환경부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섬유 폐기물은 1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대비 거의 40% 증가한 수치죠. 하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헌옷들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기 때문이에요. 2024년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68벌의 새 옷을 삽니다. 전 세계 평균의 3배죠. 그런데 각 옷을 평균 7번만 입고 버립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양만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동대문, 서울 최대 패션 도마의 중심지. 에서는 매주 수천 개의 새 상품이 들어옵니다. 무신사, 에이블리,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은 상품을 시즌별이 아니라 날마다 바꿉니다. 한국의 패션 트렌드는 더 이상 몇 달이 아니에요. 몇 주입니다. 때로는 며칠. 자라나 H&M의 패스트 패션이 시즌별로 바뀐다면 한국의 울트라 패스트 패션은 해시태그 트렌드에 따라 바뀝니다. 뉴진스 뮤비의 월요일 아침 니트 하나가 나옵니다. 화요일 저녁엔 벌써 에이블리의 15,000원에 올라와 있죠. 목요일엔 수천 명이 샀습니다. 2주 후엔 아무도 입지 않아요. 한국패션산업협회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패션 브랜드의 64%가 마이크로 시즌 모델로 운영됩니다. 2, 3주마다 신상품을 출시하죠. 이건 옷이 오래 입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빨리 팔리고 더 빨리 잊히도록요. 그리고 옷이 잊히면 버려집니다. 한국에서 외모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기준이죠. 취업 면접부터 데이트, 출근까지 당신이 입는 옷은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여집니다. 지위와 전문성에 대한 신호로요. 2023년 갤럽 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20-35세 청년의 73%가 매일 잘 입는 것, 이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잘 입는다는 게 계속 바뀌는 트렌드로 정의되면 옷장은 절대 충분하지 않죠.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선 매일 수천 개의 글이 올라옵니다. 오늘 코디 괜찮아요? 이렇게 입고 출근하면 욕먹을까요? 그리고 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새 옷 사세요. 왜냐면 그 옷은 이미 유행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문화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인프라에도 있어요. 서울에서는 휴대폰으로 5분 만에 새 옷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 옷을 재활용하고 싶다면 거의 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없어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섬유 폐기물의 10에서 15%만이 제대로 재활용됩니다. 길거리 의류 수거함의 대부분은 사실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쓰레기 매립지로 가거나 중고 의류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수출되죠. 2024년 그린피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기부된 수천 톤의 옷이 가나와 케냐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불태워지거나 매립돼 토양과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죠. 왜 재활용이 안 될까요? 한국 패스트 패션 옷들이 혼방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나일론, 분리와 재활용이 매우 어렵죠. 헌 옷 하나를 재활용하는 비용이 그 옷 자체의 가치보다 비쌉니다. 2023년부터 섬유산업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를 적용하기 시작한 유로연합과 달리 한국은 아직 패션 브랜드에게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들은 수백만 벌의 저렴한 옷을 만들고 몇 주 안에 팔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부담은 지방정부에게 그리고 결국 환경에게 넘어갑니다. 금요일 밤 강남 대형 쇼핑몰 폐점 후 수십 개의 쓰레기 봉투가 인도에 쌓입니다. 안에는 택이 달린 새 옷들이 가득해요. 헌 옷이 아닙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입니다. 이에서 3주 진열 후 유행이 지난 것들이죠. 규정상 매장들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까 봐 깊은 할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버리는 겁니다. 강남구 쓰레기 수거 직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매주 최소 50포대의 새 옷을 수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벨이 그대로 붙은 채로요. 부산항에서는 매달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기부 의류를 싣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로 떠납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들이 도착하면 내용물의 60에서 70%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찢어지고 색이 바래고 곰팡이가 핀 결국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되죠.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오염 수출입니다. 한국 젊은 소비자들은 심리적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려고 사는데 그 느낌은 몇 시간만 지속돼요. 그 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불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한국소비자원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객의 40% 이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트렌드를 놓칠까봐 FOMO, 산다고 인정했습니다.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패션을 만드는 작은 브랜드들은 울트라 패스트 패션의 저렴한 가격과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2023년 150개 이상의 소규모 패션 브랜드가 경쟁사만큼 빠르게 생산할 자원이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은 점점 대기업들, 가장 많이, 가장 싸게,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매립지는 이미 최대 용량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2024년 서울시는 섬유 폐기물 처리만을 위해 3개의 새 매립지를 확장해야 했습니다. 연간 패션 쓰레기 처리 비용은 2천억 원을 넘어섰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대 섬유 폐기물 수출국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버려진 옷들이 케냐, 가나, 필리핀 중고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재활용되지 않고 한 쓰레기장에서 다른 쓰레기장으로 옮겨질 뿐이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입니다. 부자 나라는 소비하고 가난한 나라는 그 대가를 치르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까지 한국은 1인당 섬유 폐기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소비 속도가 처리 능력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AI 모델은 정책 개입 없이는 한국의 패션 쓰레기가 2035년까지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연간 25만 톤 이상. 이는 평균적으로 한국인 한 명당 연간 약 5kg의 옷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신생아 한 명 무게만큼요. 하지만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2032년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 한국 포함 으로부터의 중고 의류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패션 쓰레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냥 남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재활용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울은 매립 공간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쓰레기를 묻을 곳도 없고 받아줄 나라도 없을 때 처음 나왔던 24세 여성 기억하시죠? 200벌 옷장에 입을 옷이 없다던 그녀요. 영상이 바이럴된 지 6개월 후 그녀는 스스로에게 도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 옷 안 사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에이블리 앱을 5번이나 열었습니다. 5일째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돌이 입은 것과 같은 원피스를 봤죠. 단돈 19,000원, 이 시간만 3일. 손가락이 바로 구매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멈췄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상 댓글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고 버리고 또 사고. 이제 제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옷장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자신이 충분함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게 정확히 이 시스템이 설계된 목적입니다. 충분함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감정으로 만드는 것. 그렇다면 소비자로서의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쩌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30번 입기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이 옷이 앞으로 최소 몇 달간 옷장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답이 아마도나 잘 모르겠는데라면 바로 그때가 앱을 닫아야 할 때입니다. 망설임 자체가 당신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니까요. 그 다음엔 항상 새 것만 찾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탐험해 보세요.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은 단순히 싼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아이템의 보물창고이자 이미 일부가 쓰여진 패션 이야기가 당신의 다음 챕터를 기다리는 곳이죠. 새 옷 대신 중고 옷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몇 주 후 버려질 새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헌 옷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수거함에 던져 넣는 대신
제대로 된 곳을 찾는 데 시간을 들이세요. 리콧 서울과 아름다운 가게는 실제로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게 아니라요. 좀 더 멀리 가야 할 수도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냥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구매하는 브랜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세요.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단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회수 및 재활용 프로그램이 있나요? 수천 명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브랜드는 대답해야 할 겁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친구, 동료, 가족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눠보세요. 가장 큰 변화는 한 사람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작은 것들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는 데서 오니까요. 한국의 패션 쓰레기는 개인 의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이야기죠. 쇼핑을 끝없는 행동으로 결코 만족되지 않는 욕구로 만들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하지만 이건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내일의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 오늘의 작은 불편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버린 옷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냥 이동할 뿐입니다. 매립지로, 다른 나라로, 우리 후손들이 마주할 미래로.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옷장은 가득한데 세상은 쓰레기에 잠기고 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진짜로 입을 게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글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구매 버튼 앞에서 멈춰본 적 있나요? 자신의 옷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